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유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에서 축구하던 시절 스승인 최진태 한국축구클리닉센터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약 3년간 함께하면 느낀 감정을 최 감독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첫 인상에 대해 처음에 축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걱정과 부담이 한가득이었다. 다른 선수들과 이미 몇 수 이상 실력차가 존재했다며 내가 가르칠 만한 선수가 아니었고 강인이 선수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도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부모님이 최 감독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어머님이 강인이 맡기려고 찾아온 거다.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선생님만큼 유소년 전문가 못 봤다.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정도 실력의 선수를 지도하며 유소년 지도자 생활을 하는 내 철학도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천부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했던 공놀이가 지금의 이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당시 함께 지도했던 브라질 출신의 주닝요 코치도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 경기를 회상하며 최 감독은 이강인은 천부적 DNA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사에서 5살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맨발로 공을 만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경기 중에 강인이가 라보나 킥을 구사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라며 나중에 물어보니 강인이가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함께했던 주닝요 코치도 이강인 선수는 같은 나이대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재능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라며 외국인 코치들은 자국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해주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강인이 재능에 매료된 주닝요 코치는 강인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를 회상하며 강인이는 타팀에서 2명 이상이 전담마크를 해도 쉽게 제치고 마음만 먹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면서도 골 넣는 재미만 아는 아이들은 실력이 거기서 정체되거나 금방 흥미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에게 강인아 너 혼자 해도 되는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함께 나누는 축구를 하면 11명이 한 팀이 돼서 더 즐거운 축구할 수 있다.
강인이 혼자 몇 골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친구들도 골 넣는 기분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설득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팀의 주축이었던 강인이에게 수비수 역할을 부여했고 심지어 프리킥 외에 슛 금지 같은 지시도 했다라며 당시 성적을 중시했다면 이런 지시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에서 이미 같은 나이 선수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력이었고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발전을 위해 월반을 요청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강인이 실력은 한두 살 위에 형들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아서 월반을 추천했는데 우리나라 체육계 시스템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스페인에서도 충분히 통할 실력이었지만 그렇게 급하게 떠났어야 했던 이유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최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며 4학년에 진학하면 자연스레 육성반으로 옮깁니다. 최 감독은 우리나라는 육성반부터 성적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헌데 월반에서도 이강인 선수 활약이 두드러지자 팀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는 최 감독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최 감독은 강인이의 월반을 두고 다른 학부모와 구단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는 강인이 부모님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이다. 이때 유학을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당시 논란이 없었어도 강인이는 유학길에 올랐어야 했고 오를 수 있었다. 다만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후회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중원 핵심 요주와 키미히가 10년 만에 갈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뮌헨이 키미히와의 재계약 협상을 철회하면서 키미히의 이적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차기 행선지로 유력한 곳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독일과 뮌헨 소식을 전하는 바이에른 앤드 저머니는 PSG는 키미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챔피언 PSG는 이미 작년 여름 키미히를 원했으나 키미히가 이적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다시 키미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밀란과 리버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바이에른 뮌헨도 키미히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재계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아직 뮌헨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미히는 뮌헨은 물론 독일 대표팀 핵심 자원인데요. 미드필더와 라이트백까지 고루 소화할 수 있는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수비력뿐만 아니라 경기 조율 능력, 탁월한 패스 능력으로 과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자국 레전드 필립 람의 후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 라이프치히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재능을 보였던 키미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15년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10시즌 동안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 내 입지를 넓혔고 리더십까지 보여주며 주장단에 포함됐습니다. 뮌헨이 승승장구할 때 그 곁에는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키미히와 뮌헨의 동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키미히는 이번 여름 뮌헨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번 시즌 안에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뮌헨은 키미히를 자유계약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뮌헨은 키미히를 지키기 위해 재계약 협상에 나섰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뮌헨은 키미히와 재계약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키미히에게 건넨 제안은 상향됐고 구단은 키미히가 최종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미히가 뮌헨에서 더 오랫동안 뛰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키미히가 뮌헨의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독일 유력지 빌트는 키미히는 뮌헨의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뮌헨은 키미히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뮌헨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키미히와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키커 역시 뮌헨이 키미히에 대한 재계약 제안을 철회했다. 뮌헨은 키미히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했으나 재계약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재계약 여부는 키미히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뮌헨이 재계약 협상에서 발을 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에서도 뮌헨은 2028년까지 2천만 유로 약 302억 원 상당의 연봉으로 재계약하는 제안을 철회했다. 키미히의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뮌헨과 키미히 모두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물론 키미히의 재계약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뮌헨은 키미히가 구단 최고 수준의 연봉 제안에도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약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키미히가 뮌헨과 재계약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태라지만 월드 클래스 기량을 가지고 있는 키미히를 공짜로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구단들이 키미히와 협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세 팀이 키미히 영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소속팀 PSG까지 뛰어드는 모양새인데요. 만약 키미히가 PSG로 이적하게 된다면 김민재 대신 이강인과 함께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키미히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어 이강인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